그러면은 이제 이 f라는 함수를 과연 비오엔 사바르가 어떻게 도출해 갔을지 그걸 우리가 또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 궤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f는 우리가 저기 위에서 봤듯이 꽤나 복잡한 함수예요. 4파이 곱하기 뮤 idl 곱하기 r에 r 마이너스 r 프라임 3승 이런 복잡한 함수란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도출해 나갈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원점에 얘가 원점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원점에 존재하는 아주 짧은 그 IDL이 있을 때 얘가 매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디퍼런셜 매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함수일 것이냐 우리가 예상하기를 얘와 얘의 상대적인 거리의 함수겠죠. 상대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db는 작아지겠죠. 우리가 그 몇 번 한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상대적인 거리가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상대적인 거리도 영향을 끼치고 또 모두 영향을 끼칠 거냐면은 전류의 방향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전류의 방향과 얘의 상대적인 거리,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b는 뭐와 뭐의 함수냐면은 기본적으로 dl, 이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위치로부터 이 매그네틱 우리가 옵저베이션 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이걸 r이라고 하면은 r의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전류의 크기에도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전류도 이렇게 분명히 있겠죠. 전류도 여기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얘네들이 함수일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찾는 게 목표예요. 이 f라는 함수를 찾는 게 목표인데 우선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뭘 아냐면은 db가 얘의 크기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걸 알기 때문에 db는 i 하고서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i 곱하기라는 거예요. i 곱하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dl과 r로 쓸 수 있겠죠. 커런트에 비례하니까 커런트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커런트가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f를 이제 f1이라는 함수로 바꿔서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커런트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모두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얘가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니까 db가 dl의 길이에 대해서도 어, dl의 길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비례하는 놈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봅시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이미 짧은 길이인데 이거보다 좀 넓은 거리에서 보고 있어요. 매그네틱 필드를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슈퍼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 얘가 요것이 만들어내는 것 더하기 요것이 만들어내는 것의 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것과 그러니까 얘가 이걸 이제 길이를 지금 반으로 쪼갠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를 이렇게 IDL이 있는데 얘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는 이 중은 반을 잘라가지고 이 위에 거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 더하기 이 아래 거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겠죠. 우리 가정한. 근데 이 위에 거가 여기에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와 아래 거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커런트가 흐르고 있죠. 두 개가 서로 같은 커런트가 흐르고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변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위가 사실 거의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길이가 이미 굉장히 짧잖아요. 이 길이가 이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짧으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거나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가 거의 같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길이에 따라서 비례할 거다라는 거죠. DL의 길이에 dB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쓴 거예요. DL의 길이에 dB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DL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DL도 밖으로 튀어나오고 F2
뭐 L의 방향은 그대로 있어야죠. 와 R 이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DL의 길이에도 비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사실 논리적이어서 사실 누가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 이제부터는 좀 상상력을 좀 더 넣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이 F2를 우리가 예측을 할 것인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해 보죠. 세 번째는 이제 DB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DB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 전선이 무한히 길었으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냐면은 이 전류의 방향과 여기서부터 이 여기서부터의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과 서로 수직한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전류로부터도 수직하고 이 매그네틱 필드가 전류의 방향과도 수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도 그 수직된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L과 R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쓰였어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여기서부터 좀 확장을 해서 꼭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이 만들어내는 dB도 이 짧은 거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 DL 방향과 이 DL로부터 얘와의 그 거리, 범위와도 서로 수직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뭐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랬으니까 여기 굉장히 긴 선분에 대해서 이랬는데 굉장히 짧은 거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dB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 크기는 i에 비례하고 dl에도 비례하고 방향은 얘와 얘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의 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반면에 얘의 크기는 이제 이 짧은 IDL로부터의 거리의 어떤 함수다라고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했어요. 지금 DB의 방향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로 지금 제시를 했고 유도를 한 게 아니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크기는 I와 DL에 비례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도를 했죠. 반면에 이제 얘가 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화할 텐데 거리가 증가하면서 더 감소하는 그 특징을 가질 텐데 그게 어떻게 감소할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usual suspect가 있죠. 그냥 이럴 때 요놈이 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놈이 있죠. 그게 뭐냐? The usual suspect. 뭐가 있을 거냐? 뭐 R분의 1, R제곱분의 1, R3승분의 1 이런 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4, F3, FR 이 R에 대해서 이제 감소를 할 텐데 이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감소할 것인가라는 걸 할 때 우리가 R분의 1도 의심해 볼 수 있고 R제곱분의 1도 의심해 볼 수 있고 R3승분의 1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왜 이게 usual suspect냐? 왜냐면은 바로 그 전에 쿨롱이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매그네틱 필드도 전기장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뭐 R제곱분의 1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의 형제인 R분의 1과 R3승분의 1도 아마 제일 먼저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근데 it turned out that R제곱분의 1이 perfectly matches explains all the experiment results.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R제곱분의 1로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실험했던 것들을 다 얘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한 거가 그래서 아마 이제 비오사바르가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some constant term이 붙는데 사파이분의 뮤가 컨스턴트 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컨스턴트 텀으로 붙고
거기에 이제 IDL과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오사바르가 제안을 한 거죠. 프로포즈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제안만 하고 끝낼 수 없죠. 이 제안을 했으면은 얘가 실제로 검증되는지를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야겠죠. 그걸 이제 비오사바르가 그것까지 거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게 DB는 아주 짧은 도선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이 R은 이 커런트가 우리 소스 커런트가 원점에 있을 때에 이 R에서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를 이야기한 거고, 만약 얘가 원점에 있지 않다면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에 있지 않은 R 프라임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얘가 R 위치에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는 무엇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R 대신에 R 프라임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DB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R 프라임의 제곱 UIDL 곱하기 R 프라임의 얘의 유닛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유닛 벡터를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것, 꺽쇠를 이렇게 쓰는 거가 보기도 싫고 별로 안 좋으니까 얘를 그냥 얘 크기로 두고 대신에 얘 크기를 3승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얻은 그 식과 같은 식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얘가 이 식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미의 매그네틱 필드를 루프를 그려보고서 이 루프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고 이 측정 값과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 dB를 더한 것이 과연 얼마나 같은지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여러 모양의 루프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면은 얘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